잘 아셔야 돼요. 얘를 택지체를 가지고 이제 말했죠. 자, 택지체. 호계라고 있어. 여기 보면 호계가 있고 착종계가 있고 고정계가 있고 배합계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거든.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나중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 이게 아닌데 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폭을 넓혀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호계는 내부 작용을 의미해요. 내부 작용. 호계. 내부의 어떤 작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그 작용을 끌어내. 어떻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여기서부터 5호, 다섯 번째, 여기부터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하계. 처음에는 또 빼는 거야. 왜? 가운데 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 이렇게 세 개. 여기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호계입니다. 호계는 이 상하계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택이었잖아. 택. 그죠? 이건 지었죠. 택지체. 체계거든. 다 한글로 쓰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풍이죠. 풍산점계가 이 내부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계의 생극을 따질 때, 우리 이제 매화역수 생극을 따질 때 일의 중간 과정, 내부 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걸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계가 나오잖아. 지계. 그죠? 지계가 나오면 지계는 예를 들어서 이게 효변했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지. 그지? 이렇게 변해요. 천지비로. 이게 번개고, 번개고, 이게 호계고, 요게 지계야. 지계는 갈지자를 쓰죠. 갈지자.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의 시작, 이거는 일의 중간 과정, 이거는 일의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되지? 이해가 안 가? 봐봐. 이게 상괴야, 상괴. 이게 상괴. 그죠? 상괴가 택이야. 택은 알지? 네. 천택, 건택리지, 송강강문 했을 때. 요거는 하괴야. 하괴. 상계와 하계가 서로 상극적인 작용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야. 이거 금이야. 태는 금이잖아. 이거는 뭐야? 토지, 토. 자, 그럼 토생금 하잖아. 토생금, 그지? 이게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여기에 이제 숫자를 넣는데 그 숫자 나중에 이제 이해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에서 이거는 명리잖아. 이거는. 그죠? 토생금이야. 우리 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도 토생금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내부를 우리가 내부작용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호계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세 개, 이렇게 끌어내면 풍이 나오잖아. 이렇게 풍이. 그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끌어내면 단계가 나오죠.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괴다라는 거야. 가운데서도 저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점이라는 것은 점점 이루어지자는 거거든. 뭔가 일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고 보는 거야.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걸 내부 작용을 끌어내는 거야. 내부 작용. 이렇게 변하는 거를 여러분 괴를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괴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동의어였으니까 이게 나고 이거는 내가 점을 치고자 하는 대상이야. 요것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사주를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작용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일의 결과. 이 세 개를 놓고 우리는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의 폭이 이것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자, 보니까 우리 입장 좀 거꾸로 놓고 보자. 이게 나고 이게 너인데 근데 안 좋아. 그래? 그러면 이를 거꾸로 놓고 봐. 거꾸로 놓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러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도 바라볼 수 있고 내 입장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입장을 바꿔놓고 살아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그 착종계를 보자. 이거는 착종계. 여기다가 할게요. 착종계라고 해서 착종계. 착종이라는 것은 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이잖아요. 택, 지조, 택지, 체라 했잖아. 그지? 이번에는 여기가 동요라고 봤어. 그냥 여기가 나고 여기가 대상이야. 어떤 점을 치고자 하는 대상. 그래서 토생 금이야. 길흉을 보지 않고 설명해요. 자, 그런데 뭐 서로 저 안 좋아 또는 좋아. 근데 너하고 나하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봐. 내가 1, 2 가면 어떻게 돼? 내가 1, 2 가면 1, 2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서로 입장을 내가 치고 나가고 이게 나라면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한번 일을 해볼게. 너는 집에 들어와 있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답답해 안 좋아. 그래 네가 나가니까 안 좋아. 지금 불화가 생기잖아. 그럼 네가 한번 들어와 봐. 내가 나가볼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따지고 이치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길하네 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니네 좀 그 일을 갖다 한번 서로 바꿔서 해봐. 네가 들어오고 네가 나가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이 가능하다라는 게 통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굉장히 다양하게. 자, 이 착종입니다. 착종. 바꾸는 거.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여기가 토가 되고 여기가 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여기서 생각했잖아. 그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입장. 우리가 효사를 볼 때 저걸 저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서 그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주역에서 그 효사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매화역수야. 매화역수. 지금 매화역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화역수. 아니 근데 효사는 나중에 생각해. 아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죠. 주역하고 내 접목을 시킨다고 보니까 아니 지금 이제 세 번 강의하는데 무슨 벌써 접목이 나오고 걸걸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 네. 이게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이제 그 괴를 배울게요. 괴. 그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어떨 때는 효사를 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원래 소강전의 매화역수는 상을 보고서 해서 상을 보고 효사를 안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하는데 효사는 흉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안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보라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야. 이따가 아마 일본 침몰에 대해서 볼 때 아마 설명이 좀 나올 거예요. 일본 침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영리의 금화교육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금화교요? 아니요. 기장관으로 입장을 봐야 돼요. 바꾸는 거예요. 개념은 달라. 개념은 그거하고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명리에서는 기장관으로 봐야 돼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우리 강의 이제 여러분들 본 강의 나가기 위해서 기본을 하고 있는 거야. 기본. 이 기본을 깔아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지금 기본에서 그 앞에 거를 다 끌어오면 안 되지 이해가. 아니 상상이나 연상법은 생각을 해고 감을 들어야지. 아니 이거 지금 굉장히 저 바람직한 태도셔요. 공부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도전계라고 있어. 도전계. 자, 택지 최저, 택지 최. 자,
여기가 연못 택자고 여기가 땅지자, 그죠? 택지채야, 채. 이 한문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택지채라는 것은 땅 위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상으로 보게 되면 땅 위에 연못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땅 위에 그 웅덩이 있죠, 웅덩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은 이따 설명해요. 자, 도전기라는 게 뭐냐면 이건 완전 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 관점. 이거는 이렇게 택지체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자는 얘기야. 이 입장을 갖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왔나? 여기서 본 거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풍이잖아, 풍. 이렇게 풍이 되지, 그지?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는 거예요. 이해를 갖다가. 통변하실 때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봐라, 이제. 너 거꾸로 봐라. 그러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보여요? 지풍승이죠. 지풍승이 보이는 거예요. 지풍승. 택지체는 땅 위에 연못, 그 양기가 모여서 웅덩이를 이루는 상인데, 이 지풍승계는 땅 아래에서 그 기운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완전히 상황이, 이건 정적이잖아. 정적이야. 보여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야? 동적이야. 치고 올라가는 거.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왜? 거꾸로 봤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입장 바꿔서 거꾸로도 바라보고, 그죠? 네, 다양하게 바라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합계. 교수님 그 최하고 점으로 이렇게 한자가 되어 있는데 승이겠네요. 점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봐주셔야 돼요, 이거. 한 번쯤은 여기 보면 지풍승이에요. 승계. 승계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승계. 지풍승. 지풍승계라고 쓰시는 거기. 오타 이런 거 발견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 이게 제가 책을 직접 편집하고 제가 오타를 교정을 다 제가 한 거여서 오타가 나옵니다. 자, 배합계는 완전히 반대. 뭐 반대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여자면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반대가 돼볼까요? 반대, 완전히 얘가 뭡니까? 양이 되겠죠. 얘는 음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다, 양이 음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배합계라는 뜻이. 그래서 택지체인데 천대축이 되죠. 대축. 그죠? 대축이 되죠. 대축. 크게 쌓인다라는 의미.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원리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 활용하는 거는 실전에 가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변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네 가지 그의 변화. 그의 변화. 그게 이제 막 자유자재로 이때는 뭐 도전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우리가 주역의 그 효사를 해석하다 보면 도대체 이런 단어, 그 아까 우리 일본 침몰이라는 거 사이트 보시면 규고 뭐 외로이 떨어져 어긋나서 외롭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도대체 그 문화는 그 효사를 쓸 때 괴에 뭐를 보고서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그 외딸이 외로이 떨어져서 어긋나서 외롭다라고 썼을까? 어떻게 홀로 외롭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떤 원리로 끌어냈을까? 이런 게 이제 이러한 변화에서 나와요. 그럼 네 가지 변화가 또 패턴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네, 패턴. 이건 정해져 있는. 패턴이 정해져. 아니 그렇게 변하는 패턴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도전계가 쓰이고 어떤 때는 배합계가 쓰이고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패턴이 있는. 확정적이지 않아요. 확정적. 이거는 이제 내가 괴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효사를 보게 되면
뭐 아니 그러면 어떤 개 효사나 다 똑같이 골고루 대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공자님이나 이렇게 다 해석할 때 보면 여기서 자기가 그 상황에 맞는 걸 끌어내서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는 효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내가 효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효사 해석한 거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그래서 효사를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지. 라고 해석의 원리를 가져오는 거죠. 해석의 원리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해석자 있잖아요. 지금 적용시키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달라지겠네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그 명리가 됐든 주역이 됐든 보면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효사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문 선생님들이 내가 맨 처음에 주역별로 한문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저런 그냥 한문 해석이라고. 규고가 그냥 어긋나서 외로워. 이거로 끝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어떤 원리라든가 또 효병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문왕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문왕의 시각으로 괴효사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걸 알면 재밌어요, 주요. 근데 그냥 한문으로 바라보면 해석 못해요. 네, 수수께끼 못. 이게 도전배라는 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호기하고 착종제를 섞어놓은 거 아닌가? 그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호기하고 착종제를 상호작용을 시키니까 도전배가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림으로 이게 실제 주역 개요사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착종이고 그 호기예요, 호기가 많이 쓰여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통별할 때 도정계라든가 뭐 이런 걸 대학계를 별로 안 써봐서 왜? 내가 억울해서 많은 사람한테 상담할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입장도 바꿔놓고 보고, 네 상황 바꿔봐라, 거꾸로 봐라, 바로 봐라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괴 효사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호계가 많더라고요. 내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서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제 주요 원리 강론이라는 책은 그 수리하고 이런 효변하고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문왕이 도대체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래서 횡설수설하잖아. 그러니까 또 고리타분하게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멋있는 말 안 써요. 그냥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 아마 영상을 보셨나요? 일본 뭐 그거 안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그거 보시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그 효사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읽어도 그게 해석이 일본 침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왕이면 보시고 클릭도 하시고 들어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좀 그래요. 볼만한 건 가끔은 나오고요. 그 효변의 원리는 사실은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요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효변의 끝나고 127페이지, 8페이지? 네,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14분 아직? 자, 여기 용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위에 걸 상계라고 보고 밑에 걸 하계로 보죠. 네. 용어의 이해. 네. 몇 페이지예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상계와 하계가 나오고요. 상계와 하계. 예를 들어서 요게 상계가 되고 요게 하계가 되고요. 요거를 내계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외계라고도 얘기합니다. 바깥 외자, 안 내자 써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이제 말하다 보면 수시로 나오는 말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길 건이고 여기 곤이죠. 건곤, 그죠? 근데 이걸 세 개를 쪼개게 되면
요게 천이 되고 요게 지가 되고 요게 인이 되고 요게 지가 돼요. 천인지. 그죠? 천, 여기 가운데가 인, 이렇게 지. 천인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아마 제가 했을 때 환존이라는 말을 했었죠. 강의할 때. 했나? 천인지. 이렇게. 천인지가 서로 교합을 이뤄야 상호작용이 이루어서 여기에서 만물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주에서도 그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장간이 있어요. 지장간이 뭐예요? 지장간을 인으로 보는 거예요. 인. 그래서 여기는 잠재태, 가능태, 나의 잠재태나 가능태, 내가 뛰쳐나가서 이 천지와 작용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뭐 전법에서는 지장간을 안 본다는 데도 있어요. 지장간을 안 보고 뭐 이렇게. 근데 제 관점에서는 지장간을 안 보게 되면 이건 명리라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전법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은 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작용이 없어요. 작용이 말장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논문 보시면 이게 환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존. 그래서 원래 양자물리학과 주역이라는 제가 논문을 쓴 책이 양자물리학과 주역이거든. 맨 처음에 책 제목이 뭐였냐면 환존이었어요. 환존. 내가 추구했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근데 환존 그러니까 무역지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양자물리학과 주역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 환존, 고리환자. 양자 물리학 세계도 양자와 양자가 서로 고리를 이루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주라고 봐요. 이 우주는 타